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2025-24 헬스케어 AI 윤리 뉴스레터입니다. 이 뉴스레터, 헬스케어 AI 분야의 여러 중요한 소식들을 다루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특히 LLM,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디지털 트윈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그 R-헬스 트윈 논문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중심으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저희 목표는 뭐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. 이 연구가 왜 중요하고 또 여러분께 어떤 통찰을 줄 수 있을지 그걸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먼저 뉴스레터 전체 내용을 잠깐 짚어보면요. FDA의 AI 의료기기 규제가 좀 실시간 데이터 변화나 병양성 문제를 충분히 못 다룬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고요. 아, 규제 관련 이슈가 있었군요. 네, 그리고 국경을 넘나드는 AI 의료 서비스의 법적, 윤리적 문제 같은 것도 제기됐어요. 또 새로운 기술 소식도 있었는데 의료 시계열 데이터 예측 모델 미라나 우울증 예측, AI 도우미 세피엔스, 개발 소식 같은 것들이죠. 아,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네요.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오늘은 그 알헬스 트윈 프레임워크 논문에 좀 집중해 보죠. 이게 개인 맞춤형 웰빙 지원을 위한 AI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? 네, 그 R 헬스트윈은요, AI를 이용해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가상으로 복제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거죠. 개인의 건강 상태를 복제한다. 흥미롭네요. 네,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 LLM을 쓸 때 생길 수 있는 환각 문제 있잖아요. 잘못된 정보를 막 만들어낸다거나 좀 편향된 답변을 내놓는 아, 네. 그게 참 문제죠. 까지 윤리 원칙이 있거든요. 네. 자율성, 복지, 설명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죠. 맞습니다. 그 원칙들을 그냥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설계 자체에 아예 내장했다는 점이 중요해요. 자율성 존중, 해악 금지 및 복지 증진, 설명 가능성, 책임성, 형평성, 그리고 지속 가능성까지요. 와, 윤리 원칙을 실제 시스템 설계에 넣었더니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?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그게 바로 책임 있는 프롬프트 엔진, 영어로는 Responsible Prompt Engine, 줄여서 RPE라는 구성 요소 덕분입니다. RP요? 네, 이 엔진이 사용자의 다양한 데이터, 뭐 텍스트나 이미지, 센서 데이터 같은 것들, 그리고 맥락 정보를 입력받아요. 그러면 엔진 안에 있는 4개의 제어 모듈이 작동을 하는 거죠. 4개의 모듈이야? 네, 상황을 인지해서 개인화해주고 또 시스템의 행동을 적응적으로 관리하고 부적절한 내용을 필터링하고요. 마지막으로 답변에 대한 근거나 정당성을 제시하도록 LLM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요. 특히 사용자가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잖아요. 그걸 미리 정의된 어떤 구조화된 형식, 슬롯이라고 부르는데 이 형식으로 바꿔서 LLM에 전달해요. 아, 질문을 좀 더 정제해서 넣어주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확한 정보, 즉 환각 위험을 낮추고 답변의 신뢰도나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. 이야, 기술적으로 상당히 체계적인 접근이네요. 그럼 실제 평가는 어땠어요? 효과가 좀 있었나요? 네, 있었습니다. 공개된 건강 데이터셋 4가지로 테스트를 했는데요. 정신건강, 임상 Q&A, 영양계획, 활동 코칭 관련 데이터들이었어요. 결과적으로 기준 방식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고요. 특히 그 책임성 관련 지표에서 결과가 좋았어요. 책임성 관련 지표라면요? 예를 들어 WHR이라고 출력이 윤리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보는 지표가 있고요. 또 ICS라고 AI가 주어진 지시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 두 지표 모두에서 90% 이상, 그러니까 아주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. 90% 이상이요? 대단하네요. 네, 그 외에도 BLU나 오로지 L처럼 생성된 답변이 사람 답변과 얼마나 비슷한지, 또 벌스코어처럼 의미론적으로 얼마나 유사한지 보는 지표들에서도 다 최고 성능을 달성했어요. 결과가 정말 인상적이네요. 그럼 이런 기술적인 성능 외에 이 R-헬스 트윈 접근 방식이 헬스케어 AI 분야나 우리에게 주는 더 넓은 의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? 알헬스트윈은 단순히 기술 성능만 높인 게 아니라 윤리적인 고려를 개발 초기 단계부터 통합하려는 아주 중요한 노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. 개발 초기부터요? 네, 개인 맞춤형 건강 조언이라는 건 분명 유용한 기술이지만 동시에 WHO 같은 국제기구의 윤리 기준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잖아요.
이런 시도가 앞으로 헬스케어 AI를 개발할 때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리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서 시스템이 계속 배우고 개선되는 구조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. 네, 정리를 정해보면 알헬스트윈은 LLM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의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윤리 문제를 기술적으로 풀려고 한 의미 있는 시도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특히 그 책임 있는 프롬프트 엔진이라는 개념이 AI를 좀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려는 노력으로 다가옵니다. 맞습니다. 이 프레임워크가 분명 좋은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물론 과제도 남아있죠. 논문 저자들도 몇 가지를 지적하는데요. 장기적으로 사용자 피드백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통합할 건지, 또 이 기술을 다양한 언어나 문화권으로 어떻게 확장할지 하는 문제들이 있고요. 아, 확장성 문제도 있겠군요. 네. 그리고 의료 전문가나 윤리학자 같은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점들도 계속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알헬스 트윈처럼 윤리적인 안전장치를 갖춘 AI 시스템이 점점 더 발전한다면 우리는 과연 이런 시스템이 주는 건강 정보나 조언을 어디까지 믿고 활용하게 될까요? 어쩌면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사용자로서 우리가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또 나의 주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